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분석해 볼까요? 5분의 4가 지났다. 5분의 1이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얘기군요. 예, 임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 그리고 출입 기자 질의응답에 나섭니다. 네.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1시에 시작하는데요.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죠. 대통령이 먼저 30분간 특별 연설을 한 뒤에 기자들과 30분 정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일정은 진행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6%, 부정평가는 60.3%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3일부터 4일 그리고 6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남녀 2,015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네요. 한편 오늘은 야권이 부적격 판정한 장관 후보자 3인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이기도 해서 그렇죠. 이제 여권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준일 대표. 예. 4년 차 대통령 지지율이 36%. 괜찮은 숫자입니까? 뭐 4년 차는 원래 무덤이죠, 무덤. 지지율의 무덤이고요. 그 뭐 다른 조사긴 하지만은 갤럽이 한국 갤럽이 역대 조사한 거를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12%, 김영삼 14, 김대중 33, 노무현 16, 이명박 24. 네.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때문에 이제 조사가 안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높은 편이에요. 36이란 다른 뭐 머니투데이나 갤럽에서 조사한 것도 35%다 안팎이거든요. 네. 그럼 역시 아직도 지지층이 견고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5년 차 접어들면서 하락은 피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제 오전 11시에 특별 연설 및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뭐 11월 집단 방역 약속을 다시 한번 할 것이고 경기 회복 그리고 근데 다음 달 이번 달이네요. 벌써 이번 달 그 한미 정상회담 그렇죠.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 그리고 대북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네, 네. 오늘 뭐 기자회견도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지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전에 막 다 짜서 조율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20명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선택이 네. 아니라 이제 추첨해서 20명 기자들이 이제 정해졌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조율은 있지만 큰 틀에서 뭐 세부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뭐 이를테면 문자 폭탄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 바라볼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오늘 쏟아지고 그리고 청문회 지금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나왔던 3명의 장관 후보자 거치 어떻게 지금 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지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정훈 기자. 네, 네. 지금 사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관심은 오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이 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이라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 명쯤은 사전에 자진 사퇴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어제 돌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변화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네. 아직까지 어떤 거취 표명을 한 그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이 자리에서는 그 낙마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례를 봤을 때는 일단은 더군다나 레임덕 국면에서 일단은 갈 것이다. 그 가능성에 저는 좀 무게추를 두었지만은 사실 그 이후에 여론이 썩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네네. 그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은 게다가 여기에 송영길 대표로서도 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부정적 여론을 흔쾌히 안고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젠 청와대보다는 당이 주도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송영길 당대표가. 그래서 그 당에서도 더 이상 이분들을 끌고 가겠다 하는 의지가 잘 안 보여요. 또 여권으로서 전체적인 여권으로서도 지금 마이웨이를 택하다가는 이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말 표결 끝에 통과가 돼야 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도 거취의 그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연동시킨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그렇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그 이미 그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인을 모두 안고 가기에는 이미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기자회견 11시에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과 기자회견 전에
뭔가 거취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오늘 오후 2시에 총리 인사청문 특위가 열리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총회도 열려요. 네네. 그러니까 오후에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목할 지점들이 많네요. 두 번째 뉴스로 갑니다. 네, 본막이 젖혀진 여야 대권 당권 경쟁입니다. 이제 넉 달도 안 남은 여당의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앞두고는요. 대권 주자 그 출마 선에 본격적인 막이 오른 상태인데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어제 김대중의 40대 기술원 이후 두 번째 정치 혁명을 또 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약속한다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 선언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런 분들도 저희 청취자들 중에 계실 텐데 공식적으로. 네, 뉴스쇼에서는 이미 여러 번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어제가 이제 공식 출사표 던지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여야 대권주자를 통틀어서 일단 처음이에요. 처음이긴 합니다. 맞아요. 예, 예. 네. 이어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모레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고요. 네. 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주자들도 그 발표 시점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레이스보다는 더 임박한 당권 레이스가 지금 뜨거운데요.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중진들 사이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네. 또 초선의 김웅 의원 등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또 그렇더라고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김준희 대표. 예.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좀 젊은 피들이 끓고 있는 양상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일단 박용진 의원이 마지막에 기자회견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빨리들 나오십시오. 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깜짝 스타, 깜짝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은 최대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건 이거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뭐 야당의 범야권의 네.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저격을 한 것이다. 그런 이렇게 것 같아요. 보여지고요. 지금 뭐 김두관, 이광재 의원도 지금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고요. 그리고 뭐 거론되는 인물들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 결심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인영 장관도 안 나가겠다고는 안 하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인터뷰했는데 미정이지 안 나가겠다라고는 안 하셨어요. 예. 고민이다. 뭐 일단 이랬어요. 열어두는 게 여러모로 좋죠. 지금 근데 여권의 빅3가 좀 이제 주목할 만해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네.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라는 걸 출범을 하는데 네. 이게 신복지정책 구상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거기로 가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내일 네. 뭐 광화문 포럼, 뭐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에 참석을 해서 좀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모레 민주평화광장인데 뭐 발기인만 1만 명인 전국 단위 모임에 또 가서 지금 조직을 만들면서 외연 확장에 지금 빅3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빅3 중에 한 명 오늘 연대와 공생이라는 싱크탱크를 출범하는 분이죠.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의원이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세요. 잠시 후에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말에 제일 뜨거운 이슈가 경선 연기론 아니었어요? 근데 경선 연기론이 사실 지금까지 물밑에서도 있었죠. 근데 물밑에서 조용히 경선 연기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긴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좀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 앞서서 김두관 의원, 전재수 의원이 경선 연기론을 좀 본격적으로 띄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정성호 의원은 지난 금요일 그 인터뷰에서 경선 연기론은 특정인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니냐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본선에서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요. 김병욱 의원도 어제 9월에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 당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러다가 이게 슬슬 연기 가능성이 무게감 있게 검토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재명계의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정리해야 될 사람이 이제 송영길 대표일 텐데 사실 그렇죠. 이 문제를 더 끌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현재 규정대로라면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예비 경선에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러자면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준비 절차들을 이제 개시를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좀 다가오는 그런 상태네요. 자, 민주당이 그런 것으로 뜨거웠다면 국민의힘은 이제 당대표 새로운 예. 주자들이 툭툭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예, 여론조사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는데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업체 P&R한테 만 18세 이상 1,300명한테 지난 8일에 물어봤거든요. 네. 누가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냐. 적합도.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8.5%로 1위를 했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9로 2위. 2위? 예, 2위. 오.
주호영 전 원내대표 11.9, 김웅 8점, 의원 8.2. 그래서 1, 2, 3, 4가 초선이나 아직 백지를 못 따라본 이준석 의원이 네. 4위 중에서 이제 2위를 해가 4명 중 2위를 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인지도 아무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인지도에서 좀 어드밴티지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지점에서 이제 봐야 될 게 이준석 전 최고가 당대표 나갈 거냐 말 거냐 물으면 항상 하는 말이 룰 바뀌면 나갈게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는 2위를 할 정도의 인지도인데 지금 당대표의 룰은 7대 3이죠. 7대 3. 그렇죠. 예. 당원들의 의견이 훨씬 중요하고 조직도 예. 훨씬 중요하고 요거 바꿔주면 나갈게요. 그거였잖아요. 당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하고 SNS에서 설전해 버렸어요. 주말에요. 예, 홍 의원이 선배들 험담이나 하면서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데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냐.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 온실 속의 화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네. 시든 꽃잎에는 열매가 맺지만 시들지 않는 조화에는 먼지만 쌓인다. 나는 내화처럼 살겠다. 의원님은 조화로 살아라. 그냥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존재감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고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는 순간 당이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이런 분들이 당에 오겠냐라면서 아예 대놓고 반대를 해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이 지난주에 저랑 인터뷰할 때보다 발언이 더 세졌네요. 예. 홍준표 의원 복당에 대한 입장이 더 세졌네요. 자, 세 번째로 좀 갈까요? 네, 지금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또 다른 입양아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2살 여아가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왔는데요. 뇌출혈과 함께 아이의 몸 곳곳에는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들이 많아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서 A씨 부부에게 입양된 뒤에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일단 의붓 아버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학대를 당한 아이 지금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기는 하다지만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입양한 아이의 사망입니까? 네. 아이의 의식 불명입니까? 이게 정인이 일명 정인이 사건하고 매우 비슷한데 정인이 같은 경우도 지난해 1월 그 장씨 부부한테 입양된 다음에 10월달에 이게 사고가 일어났고 1년이 안 돼가지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오늘 14일에 그 1심이 내려져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아내한테는 장 씨한테는 사형이 구형된 상태고요. 남편한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이 됐거든요. 어떻게 판결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정인 사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좀 언급이 됐죠. 근데 현재도 그 입양 특례법상 입양 후에 첫 1년간의 입양 기간에 사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지난해 10월 또 올해 1월 또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서 그 부부에게 담당자가 가서 방문하고 면담하고 네.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뭔가 구멍이 있고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좀 꼼꼼히 제도적인 보완 더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네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